안녕하십니까. 이제 서류 파트 이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보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서류 2개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요거 이제 작성 방법 한번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해서요.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하게 무슨 계약서. 또 그리고 또 하나 보시고, 원인 정보 파트 여기는 시험 보러 가면 그거 나와요. 검인 계약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212가 보시면 4번에 이제 이거 나와 있어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등기 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요거 흔히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래요. 등기 권리증, 정신명증이 등기 필 정보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험 보면 자주 이제 언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해서요. 현재 세 번째. 이제 등기 필 정보. 자, 등기 필. 요 필하면 이제 등기 완료라는 소리죠. 완료. 보시고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의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현재 정신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 정보. 요거는 첫 번째 이제 등기 의무자 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의. 그다음 이제 권리에 관한. 그다음 등기 필 정보.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다. 자, 의 보시고 또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제출 이유. 자, 제출 이유는 뭘까요? 다 똑같다 그랬어요. 아까 제출 이유는 뭐? 등기의 진정성 보자. 정말로 계약했는지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등기의 진정성. 그럼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필 정보. 등기 필 정보의 요건입니다. 또 책 보신 거기 책에 이제 또 적격성 쓰여 있을 거예요. 적격성. 근데 여기 이제 요건 그러시면 돼요. 자, 보시고 기하세요. 그럼 이제 다시 자를게요. 자,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 정보. 요거는 자, 기하세요.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여기가 이제 등기 의무자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오케이. 그다음 이제 권리에 관한 거. 그다음 등기 필 정보. 자, 보시고 이제 요게 좀 명치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칩한 보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현재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다. 근데 보시고 요거는 과거에는 등기 필증입니다 그랬죠? 자, 이제 보세요.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건물 처음 지으면 갑은 이제 무슨 등기하죠? 건물 처음 지었으니까 등기소가 이렇게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죠. 그죠? 신청을 하면 등기하고 등기했으니까 이제 갑한테 갑이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니까 네가 소유자다. 그래서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하나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죠. 요게 등기 필증이에요. 또 지금은 요게 등기 필 정보예요. 하나 줬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이 이제 보세요. 자, 소유자인데 그 후에 자기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꾸면 무슨 등기? 그때 또 가야지 등기소 가서. 그때는 얘기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네, 중요한 거. 과거 옛날에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든지 등기하고 나면 필증을 다 줬어요. 그럼 봐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갑이 가서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했죠?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가 등기 필증을 또 줬어요. 또 나와요. 또 여기 보세요. 그 후에 갑이요. 자기 건물을 4층짜리를 증축해서 5층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등기? 그때는 건물 표시 변경기 또 해야죠. 또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하고 나면 등기 필증을 또 줬어요. 뭔가 하면 과거의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든지 등기하면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건물 표시 변경기 했죠. 등기하면 필증을 또 줘요. 그럼 갑은 얘가 등기가 취미생활이에요. 등기하기가 취미생활. 그럼 등기 필증이 엄청 많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대금 주면 이거죠. 이제 을이 갑한테요. 야 등기하게 등기 필증 내놔 이렇게 합니다. 등기 필증 내놔. 그럼 이제 갑이요. 보세요. 자기 받은 등기 필증을 을에게 줘야죠. 근데 갑이요. 등기 필증을 이만큼 들고 나왔어요. 등기가 침생활이니까 이거 흔들어요. 자, 필요한 거 뽑아. 못 뽑아야 돼. 뭐? 그때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봐요.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갑이요. 제일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했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했죠. 그 다음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과거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인지 등기하고 난 필증을 다 줬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흔들어요. 자, 어느 거 뽑아요? 그때가 권리가 난 거라고. 소유권 보존. 이 등기한 필증을 줘라 그 말입니다. 요걸 딱 넘겨줘요. 그럼 이제 을이 보세요. 을이요. 자, 대금 주고 이제 소리 받았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등기하러 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 을이요. 갑이 가지고 있던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증. 요 필증을 딱 갖고 오면 등기한이요. 아, 갑이 을에게 팔았구나.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또 이제 보세요. 등기한 이제 자 등기 딱 했어요. 을 앞으로. 그럼 이제 을 앞에 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을에게 뭐 줘야 돼요? 을에게 또 줘야지. 등기 필증 또 줘야죠. 이렇게. 우리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을과 병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병이 올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와야지. 보세요. 다시. 그러면 을과 병이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의무자가 을이지. 그러면 을예요. 이 을예는 어떤 필증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소유권 등기 했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 그거를 병을 주는 거예요. 병이 그거 가지고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 자 필증 다 봤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지. 그러면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나면 병에게는 뭘 주고? 병에게는 새로운 거 줘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을 병을 주는 거지. 다시 을건 다시 을 줘야죠. 소유자가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등기했어요. 근데 그 후에 시간 쭉 흘렀어요.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무슨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을 말소해야지.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요 병은 이제 없어요. 병 얘는 이제 을한테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을 을에게 주고 필증을 주는 거예요. 필증을.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등기하러 오는데 을이 등기하러 올 때는 이때는 어떤 등기 필증을 갖고 와라. 누구 거? 그게 병 거예요. 왜?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병이니까. 그걸 갖고 오면 등기는요. 이제 보세요. 병이 이제 을이 오는데 병의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 가져왔죠. 그러면 기간 끝났구나.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언제나 보세요. 뭔가 하면 이 정보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등기 의무자 거예요. 뭔가 하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릴 의무자를 한 번 더 보호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과거에는 등기 필증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등기 필 정보예요. 이게 뭔가면 다시 처음에 얘기했어요. 요 갑이 아까 있죠. 어떤 등기든지 등기하고 나면 필증은 꼭 줍니다 그랬죠. 어떤 등기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는 언제나 권리 등기할 때 그때만 주는 겁니다. 표시 등기할 때는 안 줘요. 처음부터. 자, 양시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책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책 쭉 넘어가서 225페이지. 225 가시면 거기에 등기필 정보라고 실어놨어요. 하나 보시죠. 자, 225. 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번호 나와 있고 이제 뭐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 신청 모양입니다. 돼 있고 밑에 보니까 권리자 김갑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부동산 고유번호 나오고 소재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접수 일자, 접수 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뭔가 하면 지금 보세요. 요거에 따르면
긴갑동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했는지 등기한 내용을 알려줘야지. 그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 부착 기준선이라 되어 있죠.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일련 번호가 나와 있고 비밀번호가 쭉 쓰여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요 비밀번호 요거 우리 은행 가면은 인터넷 뱅킹 하죠. 그때는 보안카드죠. 이 보안카드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특징이 좀 보세요. 좀 전에요. 제가 과거 등기 필증은요. 이렇게 써요. 자, 병 앞으로 등기하면 등기소가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을 딱 줬죠. 계약이 딱 끝나면 왜요? 그러면 병원한테 전세권 등기 필증을 주고 전세금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등기 필증을 통째로 줬어요, 그냥.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 쓰인 거 있죠. 일련번호라는 거 있고 비밀번호 있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병의원한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럼 이제 전세금 주고 이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체크하시고 자, 또 하나 이제 자 2011년 9월 28일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뭐 등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거기 부착 기준선이 있죠. 요것도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일련번호랑 비밀번호 이거 함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줄 때는 여기 딱 붙여줘요. 포스트잇을 안 보이게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등기 필증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제 자, 을 앞으로 등기하거나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다. 또는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그때는 등기소가 을이나 병에게 뭐 준다? 그때 준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는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가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별도로 따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명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냥 등기필 정보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개념을 딱 잡아놓으세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등기할 때는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모든 등기할 때 정보를 제출을 다 한다? 또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요게 나와요. 네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등기필 정보의 불제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필 정보 요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의 불제출이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건이 있었어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거를 하나씩 대입시키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첫 번째요. 자, 등기하러 가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 없다면. 보세요. 그러면 의무자가 없는 등기, 이런 등기는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없는데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의무자가 없는 등기. 이런 등기 대표 뭐 있을까요? 아까 그리 봤죠? 단독 신청한 등기들. 그래서 대표가 이제 뭐 소유권 보존 이렇게. 또는 이제 뭐 상속 등기들. 요게 이제 대표 등기예요. 의무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권리에 관한 거였어요. 권리. 그럼 만약에 이제 보세요. 권리 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봐요. 권리 등기 아니다? 무슨 등기? 권리 등기 반대말? 표시 등기. 그래서 이제 표시 등기지. 그러면 표시 등기할 때 어차피 권리 변화가 없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죠. 또 보세요. 권리 등기 아니다. 다른 말로 표시 등기예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멸실 등기할 때 이렇게 표시 등기입니다. 이렇게 제출 필요 없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 등기의 진정성 보자. 자, 등기가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자, 믿을 수 있는 경우다. 그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지. 또 뭐? 자, 이 진정성 나오면 이제 또 줄 뜨는 거 있어요. 첫 번째가 관공서 촉탁 등기할 때. 관공서에 촉탁 등기할 때. 자, 보세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지. 관공서니까.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러면 판결받아 등기한다.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지. 제출할 필요가 없다지. 자, 또한 이제 그림 하나 잠깐 보실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을이 갑한테 야 등기 넘겨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하고 버텨요. 끝끝내 안 해주면. 자, 을 어떻게 한다? 을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지. 판결 나와요. 자,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자, 무슨 판결? 요게 이행 판결. 그럼 판결 딱 떨어지면 문제요. 갑이 을한테 순순히 이제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주죠?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 을이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 신청했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을이 등기소서 단독 신청할 때 을은 등기소에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치. 그게 판결서. 그러면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하러 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정보,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 갑이 등기 정보 줘요, 안 줘요?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줘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을한테 야, 갑의 등기 필정보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요. 을은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영원히 못해요. 이 경우에.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흔히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하면 요걸 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 안 한다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갑이 승소했어요, 갑이. 그래요.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이렇게 바꿔볼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을이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럼 갑이 을한테 내 등기 받아가라 할 수 있죠? 내 등기 받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때는 갑이 가서 이제 판결 받아야 되겠지. 판결 나왔어요.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또 이제 복습.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이때는 갑이 승소했어요. 그럼 이제 그럼 봐요, 이제.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한다. 왜? 갖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 지문에 크게 묶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주로 요걸 가르쳐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하는 거. 이때는 제출 안 합니다. 근데 보세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 의무자. 이때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한다가 돼야 돼. 왜? 갑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문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 이제 아직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요 파트 다시 한번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정리할게요. 앞으로 이제 불제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두 번째가 권리 등기가 아닌 표시에 등기할 때. 세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될 때. 이렇게. 그 세 개를 묶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요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뭔가 이제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일에게 등기필 정보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가 보세요. 문제가. 요 갑이에요. 등기필 정보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문제 보세요. 야, 갑한테요. 야, 너 정보 없다며? 없으니까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뭔가 이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등기필 정보에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멸실했을 때, 분실했을 때. 멸실하거나 분실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을이 갑한테 야, 등기하게 필정보 갖고 와 이렇게 했죠. 이 갑이 딱 그래요. 잃어버리고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제 보세요. 없으니까 갑이요. 등기소에 딱 가서 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 재발급 해달라.
재발급 신청했다 하면 재발급 해줘요, 안 해줘요? 재발급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멸시 분실했을 때는 일단은 재발급은 아예 없어요. 근데 또 꼭 가보면 또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재발급 받았다고 우기는데 재발급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지. 방법은 3개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을이 이제 보세요. 을이 대금을 줬고 갑일에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없더라. 근데 보시면 어차피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확인하는 거죠. 그 말 해보세요. 그러면 을이 등기로 딱 갈 때 갑이 딱 등기 딱 따라가서 자 내가 갑이다 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 이제 믿을 수 있다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요. 을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출석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의무자가 이제 직접 출석합니다. 의무자가 이제 출석을 딱 했어요. 그래서 출석하면, 자, 보세요. 근데 출석을 또 하면요. 그냥 또 믿음 좀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출석을 또 하면 등기한이 저 갑이에요. 인상착의를 쭉 적어놔요. 서류로서. 그걸 이제 확인 정보라 불러요. 그래서 의무자가 이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다. 이때 이제 확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요.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갑이 지금 잃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때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을 딱 해서 위임 확인 서면을 작성하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그럼 이제 위임 확인 정보. 위임을 해서 이제 서류만 들어온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기억하세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의 하나입니다. 일반 대리인들은 안 돼요. 변호사, 법무사 이제 여기 이제 위임 확인 정보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있죠. 방법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공증받으면 돼요. 세 번째 이제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제 어쩌고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때는 공증받으면 된다. 공증서 부본. 이렇게. 방법은 3가지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뭔가 요 갑이 보세요. 이제 갑이 정보 잃어버렸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요 갑이 지금 정보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요.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오면 돼요. 확인. 요걸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인후 보증서 그랬어요. 인후 보증서. 자, 인후. 이거 이 말이죠.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보증서 그 말이에요. 이제 A, B가 적어요. F형도 딱 끊어놓고요. 자, 제목에 인후 보증서 쓰고, 자, 내가 확신하건대 정말로 갑이 소유자 맞습니다. 라고 쓰고 지장 꽉 찍으면 돼요. 이게 보증서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믿지. 요게 이제 요게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언젠가면은 1991년 몇 년 전? 25년 전. 시험에 아직도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정보를 멸실과 분실했습니다. 방법이 셋밖에 없어요. 그 뭔가 하면 아무리 해도 문장을 5개를 못 만들어요. 시험에 아직도 떠요. 인후보증서. 있다 없다? 없다. 삭제. 이거 이렇게. 이게 그 뭔가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보세요. 정식 명칭이 이렇게 해서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여기는 시험자가 뜨면 문제 유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불제출. 요게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나와요. 정보를 멸실 분실했을 때. 요 2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 정보 보시고 이렇게 해요.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하세요. 제목을 좀 잘 짜세요. 첫 번째 불제출 파트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멸실 분실 하나. 2개가 이제 나오고 둘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 체크해 놓으세요. 2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2번에 이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번이 없었네요. 4번에 이제 뭐 정보의 멸실 파트 이렇게 2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은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다 보시고 요 파트도 뭐 시험 보러 하시면 가끔 이제 뭐랄까 지문 정도 이렇게 뜨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몇 개 좀 체크할 게 있어요. 중요해요.
보세요. 네 번째.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지금은 정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면대에 정보 돼 있고 이 파트인데 보세요. 첫 번째 의.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제3자 허가도 승낙이죠. 근데 보시면 요거는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등기원인 파트인데 주로 이제 뭔가 하면 우리 등기원인 그럼 주로 이제 계약 그랬죠? 뭔가 하면 여기는 주로 계약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허가를 위한 경우 그게 일반적입니다. 계약 관련되는 부분. 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 파트인데 이제 밑에 보시면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위한 경우 종류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체크할게 이제 보세요. 자, 그 1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213페이지 5번의 양가로 1번. 자, 등기원인이 제3자 허가 등을 효력 발생 요건인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사립학교 체크하세요. 사립학교. 2번에 이제 재단법인 이렇게. 체크하고 자, 그 다음 장. 쭉 가서 이제 6번에 보시면 주식회사 7번에 이제 향교 재산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별도로 외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뭔가 하면 현재 그냥 크게 묶어서 제3자 허가등의 종류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법인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법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럼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가 뭐?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모인 단체. 사람이 있어요. 자,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 재산. 이렇게. 그럼 뭔가 보세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어요. 그럼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운영을 잘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죠. 사원이 있다 없다. 사원이 없어요. 그럼 돼요.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재단법인인데 이 재단법인 얘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단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얘들은 주로 이제 학술, 예술, 문화,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얘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해요. 사회 공익을 추구하니까 재단법인 얘들은 존립을 시키는 게 국가한테 유리하다, 방치하는 게 유리하다. 당연히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존립시키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민법상 재단법인이 이렇게 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기본재산 처분 이거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본금이 한 개도 없는 그런 단체가 나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민법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 이때는 국가기관에 허가를 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주무관청의 허가다. 이 허가가 이제 여기 대표적인 제3자 허가동의 승낙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묶으세요.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자신들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그때 이제 주무관청 허가 받는다. 그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게 나와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 요것도 나중에 이제 좀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요 토지 거래 허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업법 시간에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하는데 요거는 요건을 기억하세요. 자, 복습.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나왔어요. 거민계약서. 거민은 언제 대상?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허가. 요거는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제 그냥 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이렇게. 또 좀 전에 자, 거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랬죠? 근데 토지를 허가 요거는 소유권 지상권 포함돼요. 여기는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할 때 이렇게. 또 자, 거민은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거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죠. 그럼 가등기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여기 가로치고 요거는 또 가등기 시에요. 하나 예약 포함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걸 허가는 요건이 틀립니다. 자, 구분하세요. 토지걸 허가는 자, 그냥 계약이 아니고 유상 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무상 계약일 때는 토지걸 허가는 받아야 말아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상만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도 포함되고 뭐도? 소유권, 지상권도 포함돼 있어요. 이전 설정할 때. 또 토지걸 허가는 가등기 시, 본등기 시? 여기는 예약 포함이니까 가등기 시죠. 그럼 가등기 때 허가 받으면 본등기 때 또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르세요. 다시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자,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기억하고. 작아져서 그럼 토지걸 허가 요거는 그냥 계약이 아니고 유상 계약. 소유권만이 아니고 소유권도 있고 뭐도 지상권도 있고. 또한 요거는 이제 가등기 본등기 요거는 가등기 예약 포함. 이렇게 여기 묶어서 이제 토지를 허가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책장 한번 보세요. 214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5번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가로치고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유상계약이지. 그 다음에 계약 옆에 보면 예약 포함되어 있어요. 예약 포함.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걸 허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박스 보시면 자, 뭐 대상인 것 쭉 나와 있는데요. 뭐 크게 뭐랄까요. 그 박스 아직은 보지 마세요. 뭔가 하면 요게 이제 보세요. 어차피 요거는 나중에 자, 민법, 중개업법, 공법에서 계속 나올 사항이에요. 좀 공부도 하고 그거 이제 세부사항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것만 하나만 딱.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앞장 가세요. 213페이지 가시면 그거 나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이제 농취증 그랬죠 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가 또 하나 농취증이 나온다. 정식 명칭 이렇게 써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여기도 요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는 농지를 취득을 딱 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여기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여기도 이제 딱 두 단어. 자, 농지를 취득해서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요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세요. 법률행위일 때 또는 자의적 취득일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자의적 취득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요 두 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등기법에서 주로 뜨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걸 허가. 요건이 뭐? 유상계약이다. 또 이제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또 이제 농취증.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리고 요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고 뭐 자의적 취득일 때. 또는 뭐 법률행위일 때.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이제 지문으로 많이 떠요. 지문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셨고. 거기도 그래서 이제 뭐 제공하는 거 하는 거 잘라놨는데 아직 세부사항 보지 마시고 제목만. 그 다음 이제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뭐 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214페이지 뭐 제3자 허가 등이 없으면 법률행위의 취소원이 되는 거. 여긴 주로 거기에요. 민법상에서 나오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 또 보세요. 미성년자가 이제 법률행위 할 때 그때는 누구 동의 받아라? 법정 대리인 동의. 이렇게. 없으면 취소 사유. 그 다음 이제 또 보시면 3번에 제3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대항까지 못하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임차권 이전할 때. 임차권 이전. 임차권 이전할 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죠? 임대인 동의 받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파트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간단히 제목만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크게 세 개로 기억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하나 민법상에서 난 법이. 그 다음 이제 토지걸 허가 농취증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서류. 근데 보시면 그 6번에 대리권한 지명서면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대리인이 등기한다. 그러면 대리인 신청할 때는 등기소가 대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뭐 갖고 알아? 위임장. 이렇게. 뭐 세부사항 문제 신경 쓰면 아니고. 7번에 이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또 알아보세요. 그러면 주소를 증명한 정보는 뭘까요? 주소를 증명한 정보. 요게 주민등록 동초본. 책 보세요. 215페이지 7번.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밑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 가로 속에 이렇게 계세요.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새로. 자, 한정한다 돼 있고, 자,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명하는 정보.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자,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을에 뭐 적어야죠?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어디 나와요? 그게 주민등록등초본이지.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봐요.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을에서 병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에 병에 뭐 적어야 돼요? 병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갖고 와라? 병에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해야지. 또 봐요. 소유자예요? 을이 정한테 딱 가서 자,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또 똑같죠. 정 앞으로 등기해야지. 그러면 정에 뭘 적어야 돼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갖고 와라? 주민등록 등초본. 이게 뭔가 하면 여기 그거예요. 뭔가 하면 여기서 주민등록 등초본 요거는 권리자 거예요. 권리자 거. 왜냐? 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권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을병정 앞으로 처음 등기할 때는 을병정에 뭘 알아야 한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그게 나온 소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오게요. 이제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다만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를 주민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현재 주소 주민 정보는 원래 권리자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을 거, 정 앞으로 등기할 때 정 거, 병 거죠. 근데 뭔가 하면 특징이요.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을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권리자 거는. 근데 이때는 확인 차원에서 의무자 거 하나 떼와라 그 말입니다.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때는 갑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세금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주소 지명 정보는 새로운 등기할 때, 새로운 등기. 주로 이제 소유권 등기나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필요하다? 권리자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의무자 것도 한 통 떼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8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자, 이것도 있어요. 자,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 을에 뭐 적어야 돼요?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데 그러면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얘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그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 거기서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명서면 자, 국가나 지자체. 이때는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이제 자, 쭉 가서 제외국민. 자, 기억하세요. 제외국민. 자, 보시면 자, 그 2번과 5번을 묶으세요. 2번은 제외국민이고요. 5번은 외국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국민 아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국민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체크하세요. 자,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우리나라 부여해줘야죠. 이렇게. 근데 외국인은 문제 있죠.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외국인에 관한 자료 우리나라에 전 세계 외국인에 관한 자료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 외국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외국인이 입국한 거 누가 알아요? 출입국관리에서. 그래서 그 외국인은 이제 거기 체크하세요. 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이런 거 옛날에 뭐 가끔 나왔었어요. 이렇게. 또 위에서 이제 3번, 4번 묶으세요. 3번. 3번은 자, 법인.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자, 보세요. 법인은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자, 법인이 되려면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하고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랬죠? 근데 설립 등기 하잖아요. 이때 부여해줘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법인은 이제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그다음 이제 비법인 사단자 설립 등기 안 하죠. 설립 등기 안 하니까 등기소는 부여할 수 없고 여기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제 제국민과 외국인 구분하고
법인과 비법인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지고 근데 이 파트는 뭐랄까요? 과거에는 시험에 곧잘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뜸합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그럼 9번에 이제 인감증명.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인감증명 보시고. 인감증명 파트 여기도 시험 보라면 그 뒷장. 인감증명을 제출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험 나옵니다. 자, 간단히 보고 갈게요. 다섯 번째고요. 자, 인감증명. 자, 다들 때 봤어요. 이제 인감증명은. 자, 이제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가 인감증명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의.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할 때 가져오는 인감증명.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요거 등기 의무자 거. 이것도 이제 권리를 잃어버린 의무자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저는 인감증명 제출. 그리고 뭔가면 인감증명 제출한 경우에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9가지가. 규칙에는 8가지 있습니다. 쭉.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앞에 나온 3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책 보시죠. 자, 216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꼭대기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줄그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인 한 단어로 뭐예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게 뭐예요? 소유자지 뭐 그냥. 뭔가 하면 인감증명은 이거예요.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법에다가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의무자 때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면 남들이 이제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이렇게. 한 단어에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소유자. 자, 이제 그림 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그냥 와라. 가지고 와야지. 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등기를 하니까 의무자죠. 소유자예요. 을이. 자, 소유자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한테 이렇게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올 때 이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그냥 와라.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 누구? 을이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 맞죠? 그럼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맨날 하는 말 찍지 말아요. 찍지 말고 따져봐야 돼요. 뭔가 하면 인감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인감은 언제나 소유자가 의무자인데 이렇게. 자, 등기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 쭉 흘렀어요. 이번에 전세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인감증명 가져와라 그냥 와라? 가져오라고? 아니지. 자, 보세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잖아요. 병이잖아요. 소유자예요? 아니지. 그럼 필요 없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 말이 포인트 요 말이 인감은 요거 가지고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또 보세요. 또. 자,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이제 자, 정한테 딱 가서 정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야지.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오케이. 이제 보세요. 등기했어요. 정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이번에 정이 무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왜? 저당권 이전할 때 의무자가 정이지.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다지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따져보라고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전했어요. 설정 이전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말소등기 일단은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왜? 의무자가 무지. 말소하니까. 소유자 아니잖아요. 필요 없죠.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책에 거기 제출한 경우 첫 번째 하나야.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물을 신청할 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설명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뭔가 하면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런 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떠올라야 돼요. 인감 딱 또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인감은 언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럼 이제 요 문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쫙 풀어봐야 돼요. 다시.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 필요하다. 누구 거? 갑 거.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또 이제 그 후에 시간을 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왜? 의무자는 병이니까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을이 정한테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갖고 와라 그냥 와라. 가지고 와야지.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정의무한테 저당권 이전할 때 이전. 이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필요가 없지. 왜? 의무자는 총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보세요. 저당권을 설정 이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때, 여기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당연히 그냥 와라. 의무자는 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앞으로 떠올라야 돼요. 인감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인감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그다음 이제 가등기 말소할 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여기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그다음 이제 가등기 말소할 때.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자, 가등기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 그랬어요. 아버지는 A고 아들은 B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죠. 아버지한테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로 했어요. 시험 붙으면. 근데 아들 B가 시험에 안 붙었어요. 그때는 보세요. 요 B는요. 시험 붙으면 아버지한테 사무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미리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예요. 그럼 봐세요. A에서 B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러 갈 때 이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지고 와야지.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나 등기 딱 해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아들 B 앞으로 가등기 딱 했는데 B가요. 딱 가보니까 영 사무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요 B가 딱 가보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 사무실이. 저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가등기 말소하겠습니다. 라고요. 보세요. 그럼요.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이에요. A, B가.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 지금 요 B 보세요. 얘 지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죠. 얘 가등기 말소하면 얘가 이제 시험 붙으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요. 그때는 얘 지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봐야지. 그래서 뭐 갖고 와라? 그래서 B의 인감증명. 이렇게.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 전세권 설정 가등기 했어요. 시험 붙으면 전세권 주겠다. 가등기 했습니다. 근데 B가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가등기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필요 없다. 그래서 B가 이제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요거는 전세권이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다른 등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맞설 때 누구인가? 가등기 명의인가? 의무자권이니까 의무자권. 그래서 여기 하세요. 언제나 의무자권이에요. 자, 3번까지 보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자 3번도 되게 복잡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줄 그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여기 한 단어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로서 그 다음에 등기 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에 대리인 확인서면 또는 공서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 뭔가 문제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적을게요. 좀 간단하게.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럴게요. 포인트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나 체크하고 말소할 때 체크하고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을은 소유자, 병은 이제 전세권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을과 병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지. 의무자가 병이니까. 올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하면 문제고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병은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근데 이 병이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더라. 이제 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전세권 말소할 때는 원칙 인감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이 병일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저기 앞에 나왔었는데 아까? 세 가지.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확인서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됐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때 이제 근데 병이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방법이 세 가지 있죠. 근데 여기서 병이 출석을 딱 하면 출석하면 등기관이 병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위임확인서면 공증서 부원 떼올 때 이때는 병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때는 인감도 같이 갖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정보 멸시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포인트 여기요. 직접 출석은 제외다. 그럼 직접은 제외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인감증명.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만 일단. 자, 인감증 제출 첫 번째 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인가? 가등기 명의인 것.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책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로서 되어 있잖아요. 의무자 된 경우 대표가 말소 등기할 때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가로치고 등기 정보를 멸시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직접은 제외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 인감증명.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봐놓으세요. 해보시고 그래서 자 보세요. 서류 파트가 양이 좀 되게 많습니다. 양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류 파트는 자꾸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 서류 파트는 시험 나오면 그 제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제 제목이.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이제 보실 때는 자꾸 잘라내세요. 어느 파트인지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이거 인감증명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